그 왕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전공의 과정에서 왕진을 처음 갔어요. 그 지인분 중에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의과대학 안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왕진을 접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환자분이 집에서 못 나온다 하시니까 제가 찾아가긴 했지만 뭐 그게 이제 왕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던 거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왕진을 계속 하신 겁니까? 아, 예. 전공이 이제 마치고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의사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낮에는 이제 진료를 보고요.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왕진을 갔었습니다. 춘천으로 병원을 옮기시면서 잠시 좀 왕진을 멀리하신 적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때는 한 10년 정도는 제가 춘천에서 이제 동네 의사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왕진을 가지는 못했었고요.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보는 진료 시간도 좀 짧아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환자용 의자까지 이렇게 들어와 앉으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동이 너무 불편하시고 어지럽고 하시니까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면서도 초조한 거예요. 빨리빨리 진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좀 이거는 아니구나. 사실 진료실 안에 의사라고 하는 게 약간 해녀랑 비슷해요. 해녀분들이 5분 이상 그래도 바닷속에 잠수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잠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지나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네. 빨리 내보내야 되고 또 다음 환자가 들어와야 환자가 또 되고. 들어오셔야 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이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방문 진료하는 이제 어르신 중에는 그 소양호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호수를 보면서 저 물속이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걸어서 시내에 갔다 올 수 있었던 곳인데 이제 물에 잠겨버리니까 이동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춘천 시내로 나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옷을 여벌을 한 벌 더 가지고 가신대요. 흙탕물이 닿을 때 옷에 예, 범벅이 되니까 그 정도로 중간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시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내와 좀 떨어진 곳에서 하시면은 네. 병원 가는 데만 거의 뭐 하루 그냥 그렇죠. 뭐 반나절 약간, 걸리는 네. 제가 만나뵌 이제 할머니 중에 한 분은 그 할머니 댁에서 그 정류장이 이렇게 보여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 거리가 한 1.2km 되거든요. 그 뭐 건강한 성인이면 네.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거리예요. 뭐 길게 잡아도 한 20분이면 뭐 예. 그 정류장에서 첫 차가 9시 반에 아침 9시 반에 있는 거예요. 아침 9시 반에. 예. 근데 7시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침 7시요? 예. 2시간 반 전에 나가시는 거죠. 걸어서.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르신이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허리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걸을 때마다 계속 쉬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좀 쉬시고. 예, 계속 쉬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미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도 이제 바로 병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택시를 갈아타거나 이렇게 해서 가시니까요.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이거 병원 한 번 가시는 길이 진짜 너무 되네요. 너무 힘들죠. 돼요. 네, 힘들어요. 진료팀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죠. 길이 잠긴 마을도 있어요. 그 호수가 이제 물이 항상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가을 되면 이렇게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있던 길이 잠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로 갔던 곳을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 지금도 좀 등산화를 신어서 아,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약간 왜 등산화를 신으셨지 했는데 네. 이게 왕진 가기 전에는 요 등산화를 꼭 챙기신다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왕진 갔을 때는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언덕에 있는 그 할머니 댁에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제 신발 앞에 이렇게 붉고 검은색 띠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뱀이 이제 그 유혈목이라고 하는 뱀인데요. 네.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등산화를 이제 신고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아. 하루에 한 몇 곳 정도? 한 4가구 정도 갑니다. 아, 이동 시간이 네, 이동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또 되게 한 30분 이상은 진료를 하기 때문에 네.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집이 곧 병원이다 이런 걸 좀 느끼셨다고요? 아, 예. 어떤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좌식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무릎 주사를 맞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집에 식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제가 왕진을 가보니까 집에 식탁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좌식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 회관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양반다리 맞아요. 하고 앉아 계세요. 다 양반다리 하고 네. 계시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무릎 관절염이라든가 허리 통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좌식 생활, 양반다리 하고 있는 게 무릎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아, 그래요? 좀 허리도 또 앞으로 숙여야 되니까 우리 고스톱 칠 때도 사실은 아, 마을에 그렇구나. 가서 이제 고스톱 많이 치시는데 몸을 숙이고 양반다리로 쓰니까 무릎에 부담도 되고 허리도 이제 앞으로 몸을 그렇죠, 그렇죠. 구부리게 되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되죠. 목도 많이 부담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바꿨어요. 마을회관도. 그래서 이제 좀 식탁을 놔야 된다. 예. 아. 제가 진료실 안에 있었으면 몰랐던 세계죠. 저는 이제 그거를 마술이라는 네.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의사가 왕진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분이 자신의 집에 앉아 계세요. 그 집에는 사진, 가족 사진도 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이분이 누군지, 누구의 부모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 사시는지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게 된 의사는 사실 그 환자분하고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러네요. 예. 가장 최근에 좀 생각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셨는데 본인 집 화장실에서 이제 넘어져서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르신 댁을 찾아가서 화장실을 봤더니 정말 이렇게 바닥이 미끈미끈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넘어지신 건데, 근데 그 화장실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 어르신 댁 왕진 왔을 때 그 화장실을 썼었어요. 썼는데 넘어질 수 있겠다, 어르신이. 생각을 하셨군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아, 못 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왕진 갈 때 이렇게 그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해서 바닥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유, 화장실 갈 때 이제 가서 확인해보고 미끄러울 것 같으면 이제 붙여놓긴 한데, 저희가 왕진 가서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일이 꼭 의사로서만 해드리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돌봄이라고 하는 게 꼭 주사, 약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을 만들어드리고 난간을 만들어드리고 필요하면 반찬을 서비스해드린다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돌봄에 필요하잖아요. 네. 어머니, 화장실 저기 바닥이 미끈미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네. 미끄럽지 않게 네. 붙이는 거 있어요. 네. 그것 좀 하나 붙여드리고 갈게요. 그건 좋죠. 아,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해내려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가 방문 진료했던 할머니 한 분이 눈 시야가 한쪽이 아예 안 보이시고 다른 쪽은 수술을 하면 이제 살릴 수 있는 시력이었어요. 안과 수술을 이제 좀 해보자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 댁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일일 간병인 해주실 분을 그 할머니가 사시는 면사무소에 그 주무관께서 알아봐 주셨어요.
또 실은 할머니가 차가 없으니까 대학병원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이동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그 추적 검사하고 이제 관리할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참 많이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시죠. 그죠. 네, 예. 실제로 뭐 계란도 주시고 이제 뭐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네, 또 채소도 예, 많이 주시고 하시고. 네. 어떤 어르신은 이제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마당에 이렇게 앵두나무가 있는데 예. 앵두 따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유독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또 어르신들이 좀 계시다 그래요. 아 예.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에 사셨어요. 겨울에 이제 가보면 거의 실내 온도가 영하예요. 그러시겠죠. 네.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산소 수치라든가 맥박 같은 거 체크하는 거. 근데 그걸 딱 손에 꼽았는데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장났나 해가지고 제가 제 손을 해보니까 측정이 돼요. 그게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추우신 데 네, 계시니까. 너무 추운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비벼서 따뜻하게 해서 이제 재보니까 측정이 돼요. 근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항상 웃는 나치고 그리고 너무 다정하세요. 저희가 가면 항상 이렇게 아랫목으로 저희를 엉덩이를 끌어서 앉으라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할머니 얼굴을 보면 아 나도 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얼굴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제 방에 딱 따뜻하게 이제 누워 있을 때 컨테이너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어떻게 지내실까? 그 한쪽 컨테이너가 한쪽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창문이 잘 안 닫혀요. 이게 안 맞아서. 근데 얼마나 이게 이 밤은 추우실까요?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날씨가 춥다고 해서 뭐 제가 제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왕진을 가고 그 할머니를 만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예, 참. 또 직접 이렇게 발로 뛰다 보면 좀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 혹시 없으세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게 병원에 지금 가고 계세요. 어르신들 몸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뭐 무릎 관절염도 있고 지팡이도 짚으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어르신들이 이제 시내로 가서 약을 타러 가시는 거예요.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마을에 제일 좋은 건물이 마을회관이에요. 가보면 동네 가보면 맞아요. 그 마을회관에 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좀 진료를 봐주고 처방전을 그러니까요. 발급해주고 하면 그러면 굳이 어르신들이 힘들게 시내로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좀 좋겠네요. 네.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팔이 이렇게 접혀져야 돼요. 접혀질 수 있어야 돼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명의란 무엇인가요? 환자분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이웃이 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